마트 앞에 앉아있는 외국인 여성 2명에게 다가오는 한 남성. 남성이 무언가 설명하는 듯 하더니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합니다. 잠시 후 마트 안에서 나온 사장이 이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얼마 전 겪은 일 때문에 지금 한창 잘 운영해왔던 마트의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자, 교수님. 네, 경남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사장님께서 제보를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뭐 식품도 팔고 여러 가지 공산품도 팔고 이런 마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때도 우리 마트에 오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좀 많이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얘기도 많이 시키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어느 날 이제 그 마트 앞에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중년 남성이 여성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보니까 밖에 앉아있던 여성 2명한테 이 남성이 말을 시키면서 또 동시에 뭔가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보신 상황,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제보자는 남성에게 다가가서 동의는 구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언론의 자유?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둘이 이제 무슨 대화를 하나 싶어서 잠깐 저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아가씨를 아시는 분이냐고. 모른다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 남자 아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네, 모른대요. 이 사람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지 안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래. 원래 동남 애들 잘 웃어요. 근데 웃었으니까 동의하는 데가 자꾸 얘기하는데 얘들 입장에서 무서우니까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닙니다. 얘들은 저도 우리 손님이라서 아는데 이런 거 찍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 함부로 찍으시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세요 하니까. 내가 동의를 받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는 뭐 방송인이다. 내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방송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를 내가 침해하고 있다. 자꾸 이런 소리 했었는 거예요. 아, 방송인이다. 내 권리를 침해 말라. 네. 언론의 자유. 네, 당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이 제보자가 물어봤더니 이 남성하고 캄보디아 여성들이 처음 본 사이예요. 예,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을 한 남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의를 구했다. 뭐 촬영에 동의를 받았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또 알고 보니 명시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말을 걸더니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보자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 웃음이 촬영에 대한 동의, 다 이해를 해가지고 동의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다.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남성이, 유튜버가 제보자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중년 남성이 혼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그 일상적인 모습,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었고요.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는 꽤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이렇게 또 좀 항의를 한 거죠. 아니, 그런 채널에 이 외국 여성들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 왜 찍냐. 찍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언론의 자유. 네. 내가 동의받고 찍는데 당신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언론 자유 침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제보자가 더 이상 말 안 통한다. 라고 생각해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 오기 전까지는 영상 삭제도 안 했거든요. 경찰이 오니까 이제 그 후에 비로소 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자, 본인은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 외국인 여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남성이 촬영본을 삭제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 그날 밤 남성의 그 해당 유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외국인 여성 2분이 앉아있길래 잠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라는 사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다짜고짜 저를 불법자 취급하더니만은 그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조금 억울합니다. 이런 아주 나쁜 악질들은 상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완전 모욕이고 그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길래 단순히 여성분 인터뷰 동의를 구하고 켰는데
포옹까지 검열당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해야 되냐. 자, 박 변호사님. 자, 사건 발생한 다음 날에 연락이 옵니다. 그 제보자 당신이 운영하는 마트가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다. 무슨 일 있냐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트 외경 사진이 찍혀 있는데 이 마트 사장이 자신을 범법자 취급했다. 이게 모욕적이다. 박 하소연을 변호사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건 반장에서 예. 하듯이 블러를 치거나 그런 네. 게 없이 없죠, 원래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악질들을 상호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마트 사장 알거나 피해 받으신 분 제보해달라. 얼굴이 완전 사기꾼 범죄자 인상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 간접적으로 직접 본 사람들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해뒀는데 자 문제는 이거 제작진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영상 이런 걸 올렸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자신의 주장이긴 합니다. 외국인 여성들하고 의사소통 위협했던 건 맞다. 하지만 경찰이 왔어요. 경찰까지 불러서 자신을 범죄 취급한 게 너무 억울해서 억울하고 분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제보자가 이 영상을 확인하고 또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아, 그 영상을 보고 또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군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성 앞서 보신 그 유튜버 그 남성분은 제보자의 마트에도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해요. 관련해서 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뭐 팔에 양쪽 팔에 문신하는 사람 한 번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저한테 문신하는 사람이 뭐 같은 동네 사람끼리 고소하고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뭐 당신이 뭐 사과 안 받아주면 뭐 우리야 뭐 벌금 뭐 일일이 내면 말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은 또 자기 혼자 와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조절하게 자기는 뭐 벌금 크게 먹어갖고 돈이 없다 하면서 그때까지는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내가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두 번이나 그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러 가셨으면 그냥 혼자 가시든지 하필이면 또 왜 이렇게 막 뭘 한 사람하고 같이 가셔. 네, 이 남성은 사건 당일에 경찰이 와서 좀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요. 다시 제보자의 마트에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 후 앞서 본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던 건데요. 그리고 남성은 다음 날에 이 문신을 한 남성이 함께 마트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정작 남성은 뒷짐을 지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이 양팔에 문신을 그린 남성이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동네 사람끼리 고소하고 그러면 되냐면서 사과를 안 받아주면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말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다른 일로 벌금을 크게 물게 돼서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하는 등 마트에 여러 번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제작진에게 마트에 함께 찾아간 남성은 채널 구독자이자 팬이고 아는 인맥이 있다고 해서 같이 찾아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저렇게 뭐 여러 번 마트를 찾아갔지만 제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그 유튜브에 또 새로운 영상 하나를 더 올렸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사과 깔끔하게 하고 이제 잘 합의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잘 되질 않고 계속 길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 유튜버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마음이 울적합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도 이걸 봤는데요. 좀 신기한 영상이에요. 계속 지금 나오는 저 영상, 저 표정과 자세로 계속 끝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그냥 글자로만 그 마음이 계속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게 저분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자는 듯한 네. 모습. 그냥 저건 지금 자막으로만 나가고 네, 있습니다. 자막으로만 나오고 이제 음악이 나오고 뭔가 이제 좀 슬프고 울적하고 처량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내가 유튜브를 한 지 6년이 지났는데 뭐 생활형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 여성 인터뷰도 사람들이 좀 다른 것 좀 해봐라 신선한 거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다 벌어진 일인데 어쨌든 내가 신중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겠다 뭐 이런 심정을 밝혔고요.
보면 내가 이제 실수를 했다, 상호가 나온 것도 잘못했다고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딱 죄송하다라는 또 말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도대체 이 사과 영상을 왜 올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과를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올린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가계 상호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조심하겠다는 입장도 정했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하면서 진짜 나쁜 인간들 실명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행 법이 그걸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답답하지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얼굴 공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법이 현재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게 또 당연한 이제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사실 그 선을 약간 넘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도 형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요. 명예훼손 또는 뭐 모욕 등으로 송치될 것이다. 며칠 내로 검찰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작진에게 전했고요. 또 제보자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달라라는 탄원서까지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가 이 일로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렇게 하냐라는 생각까지 전했습니다. 영상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마트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가게를 팔까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